안녕하세요. 영어회화, 재무설계, 그리고 주식 투자를 하는 진코치라고 합니다. 진코치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여태까지는 유튜브에다가 제가 영어회화 관련된 강의로만 많이 이제 인사를 드렸었죠. 근데 이제 제가 차츰차츰 이제 재무설계나 이제 재테크 관련된 거,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좀 활용하는 거라든지 기본적인 차트 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조금씩 이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유튜브에다가 이제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린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 중에 여기 있죠. 직장인 재테크 똑똑하게 하는 법, 주식과 적금의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어, 이제 이게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광고를 건너뛰면요.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이제 직장인이 재테크를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제 주식 계좌와 그리고 일반 자유적금 계좌의 두 개가 콜라보레이션을 이제 서로 시켜주면서 어떻게 된다? 두 개가 복봉리로서 나의 계좌를 크게 불려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진코치한테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다가 이제 연결해서도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유롭게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영상 한번 봐보세요. 이제 유튜브에 진코치 치면 바로 나옵니다. 알겠죠? 음. 자, 오늘 내용은 제가 이제 보험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려고 해요. 처음을 제가 어떤 이제 얘기를 좀 해드릴까라고 좀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보장보험에 꽂히죠. 의료실손, 의료실비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컨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거 있죠. 옆에 있는 컨텐츠요. 이거 진코치가 블로그에다가 올린 거를 그대로 이제 활용을 할 거예요. 제가 항상 이제 영상 강의, 이제 보험 강의나 재무 관련, 재테크 관련 강의를 할 때, 블로그에다가 제가 먼저 글을 기고하고, 그 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 촬영해서 영어회화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올려드릴 거니까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제 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 또,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보험증권이라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상품이라든지, 금융상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고, 장롱이나 아니면은 저기 이제 구석에 처박혀 있었던 거 다시 한번 꺼내서 보게 되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의료실손을 좀 알아볼 건데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8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의료실손 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료보험이 적용이 되죠. 그쵸? 그래서 의료보험이 적용이 된 사람이 사적으로 보험회사에 아니면 이제 공제, 우체국 공제 같은 거 있죠. 우체국. 그래서 그런 데에 실손 의료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가 낸 병원비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 한번 차근차근 한번 봐볼까요? 여기 써있죠. 의료실비.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에요. 근데 이 급여와 비급여는요, 우리 이제 뭐 영어로 하게 되면 salary 아니면 뭐 wage, 요런 것처럼 money, 돈에 관련된 게 아닙니다. 임금 급여가 아니에요. 항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원 영수증을 받게 되면 이제 뭐 급여, 비급여 항목이 있고 급여 항목에서 자기 부담금과 공단 부담금 이런 식으로 또 나뉘게 되고, 그래서 그런 하나의 항목을 말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제가 밑에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뭐 위에 있는 거는 뭐 수식어가 많이 붙는 진코치죠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뭐 여러 가지를 하면 하나라도 좀 잘하지 뭐 그거 뭐 세 개 다 어영부영 하는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하나를 하면 좀 제대로 파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도 많이 치중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 쪽에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뭐 14시간, 15시간씩 막 차트 보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글도 기고하고 막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 제가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를 쭉 하게 되면, 자, 여기서부터예요. 오늘은 보장보험의 꽃 의료실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의료실손이 뭔지. 근데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 의료실손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자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가 있죠. 뭐예요? 내가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단서 조항이 붙어요. 바로 뭐냐면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낸 병원비,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중에 한 분인데 궤양성 대장염으로 내가 약값을 청구를 했다.
그래서 뭐 이제 공단부담금 다 제외하고 내 자기부담금이 15,000원이에요. 근데 2차 병원을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약값에 그 공제 비용은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얼마? 7,000원이다. 근데 만약에 내가 약값이 8,000원 미만이 나왔어요. 그럼 내가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게 자기부담금이라는 단서 조항이 항상 붙게 된답니다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그림을 보면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제가 옛날에 만들어 놨었던 그림이에요. 의료실비를 보시면 제가 말했죠. 국민건강보험 우리 다 내고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직장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하게 돼서 막 우리나라 병원 가면 막 약값 엄청 싸잖아요. 그게 다 이제 의료보험법에 의료보험을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낸 병원비, 진료비 막 3,500원, 막 뭐 한 2,500원 막 그렇죠, 그렇죠. 뭐 처방전 받아서 약 청구해도 10,000원이 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이제 공단부담금이 존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옆에 자기부담금. 바로 뭐예요? 본인 부담금. 내가 내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내는 돈 안에 항목이 두 개가 나뉘어져 있다. 바로 뭐다?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의료실손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게 돼요. 바로 뭐냐면 질병과 재해라는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나뉘냐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사람이 살아나가면서 내 몸 안에서 발생된 거를 바로 질병이라고 하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가 이제 뭐 사고가 나서 골절을 당하거나 뼈가 부러지는 걸 골절이죠. 스크래치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기타 등등의 이제 사고를 당하게 돼서 내장이 손상이 된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재해 상해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질병이란 말 그대로 내 몸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고요. 재해는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재해랑 상해랑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원래 재해라는 게 자연재해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나중에 재해와 상해에 대해서 뭐 우연성, 극경성, 외래성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게 다 세 가지가 부합되어야 상해에 적용이 된다, 접목이 된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단은 재해, 상해는 크게 구분하지 마시고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내 몸이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질병에는 가장 큰 거 뭐가 있어요? 우리 많이 걱정하는 거, 대국민이 걱정하는 거 바로 뭐예요? 웬만하면 다 갖고 있죠. 암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암 보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재해상에는 사고를 생각하면 가장 쉬운데 우리 자동차를 갖고 있게 되면 보통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동차 보험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서 대인이라는 건 의무보험상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대인 1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고를 딱 당했다. 그러면은 내가 피해자 입장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나한테 대인으로 청구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한 청구를 받을 수 있는 것조차도 내가 뭘 받은 거예요? 재해나 상해 부분을 받게 된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인보험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삐끗해서 놓쳤다. 그래서 뼈에 손상이 갔어요. 손가락에 약간 골절은 아닌데 금이 갔어요. 그런 경우에서도 내가 다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뭐로써? 재해 상해로서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고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의료실손 보험에 대한 증권, 여러분들 증권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증권은 그냥 서류를 말하는데 증권을 보시면 한도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입원과 수술에 대한 항목에서는 5천만 원 한도로 되어 있고 외래 그리고 통원 관련돼서는 30만 원 한도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옛날에 가입하신 분들은 막 질병 1억 이신 분도 있고 막 상해 1,000만 원 이러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뭐 3천, 1,000 이러신 분들도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2017년 7월 5일 날이거든요. 제가 필라테스를 갔다 오자마자 운동 갔다 오자마자 씻지도 않고 저 출장 가야 되는데 저 경남 진주 가야 되거든요. 출장 가야 되는데 씻지도 않고 이거 찍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의료실손을 만약에 신규로 가입을 하게 된다. 의료실손을 신규로 가입하는 거는 10,000원, 15,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20, 30대 정도면은. 그래서 10,000원, 15,000원 정도를 가입해서 들어갔을 때 입원 수술 항목에 있어서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내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외래 통원. 내가 병원을 직접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왔다 갔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는 통원에 있어서는 30만 원 한도인데 여기서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서로 나뉘게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생명보험회사에 가지고 있는 의료실손 같은 경우는 이제 외래 진료는 20만 원, 약제비는 10만 원 둘이 합쳐서 30만 원으로 보상을 받게 되시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해보험회사는 통상적으로 외래 진료는 25만 원, 그리고 약제비는 5만 원으로 한정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두 가지 입원 수술에 대해서는 5천만 원 한도, 외래 통원에서는 30만 원 한도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면 병원비를 돌려받는 거를 의료실손이라고 했는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도식도예요. 요거를 보시면은 요게 제일 쉬워요. 의료실비라는 거 안에는 질병과 재해상해가 있는데 질병도 입원 5천, 통원에 20에 10, 25에 5. 재해상해도 똑같이 입원에 5천, 통원 20, 10 아니면은 25에 5.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했죠. 급여와 뭐가 있다? 비급여. 근데 임금 같은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영수증을 딱 보게 되면은 딱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급여 항목 여기 써 있죠. 급여라고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급여라고 써 있죠. 여기 병원비 합계 내용입니다. 근데 급여 안에 일부 본인 부담금이라고 써 있죠. 일부 본인 부담금이라고 왜 써 있냐면 한쪽은 뭐라고 있냐? 본인 부담금이라고 써 있고 한쪽은 공단 부담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급여 항목에서는 뭐 선택 진료비 이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항목을 나타낸 것이고 진료비 총액을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내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뭐냐? 내가 환자 부담 총액만 보시면 되세요. 환자 부담 총액만. 왜? 환자 부담 총액이라고 하는 게 공단 부담금을 제외하고 내가 내야 될 돈만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15만 4,500원이 환자가 낼 총액인데 환자가 이미 돈을 냈죠. 근데 돈 낸 것 중에 급여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공단 부담금 제외하고 7만 1,400원이 들어가 있고 비급여 항목에 9만 3,100원이 들어가 있다. 요렇게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서 두 개 합산하면 16만 4,500원이거든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에 제가 요 비급여 항목 비급여 항목이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되세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막 1번부터 보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방 목적. 내 몸이 진짜 아픈 게 아니라 예방의 목적으로 병원의 진료를 볼 경우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내 몸이 이제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예방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위내시경이나 대장 내시경, 그다음에 MRI 촬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급여 관련된 주사라든지, 뭐 포도당 주사나 아니면은 그냥 내 몸이 너무 필요한 건데 가서 이제 뭐 수액 한번 놔달라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거, 뭐 비타민 주사라든지 다 비급여 주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체의 필수적인 기능 개선의 목적에 둔 게 아니라 성형이나 혹은 미용적 수술 있죠. 그래서 각종 성형 수술 이런 거는 또 비급여 항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병이나 재해 상해를 위한 직접적인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또 예방. 그래서 예방의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다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4번 그 외 건강보험급여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는 다 비급여 항목으로 빠진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병원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흔하게 알고 있는 도수 치료라든지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MRI 여기 위에 있죠. 저런 거 다 돈이 좀 많이 나온 거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밑에 여기 제가 이제 가입설계서 안에 있는 내용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자기부담금 발생하는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급여 항목 얼마 들어간다고 그랬죠? 10%. 그다음에 비급여 항목 얼마 들어간다고요? 20%라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낸 영수증에서 내가 받은 영수증에서 15만 4천 원이라는 돈을 내가 내야 되는데 그 중에 급여 항목 중에는 10%를 내가 내야 되는 거고요. 비급여 항목 중에 20%를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근데 이미 내가 15만 4천 원이라는 돈을 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보험회사가 청구를 하면 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알겠죠? 근데 외래 통원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적용이 돼요. 급여 10%, 비급여 20%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단서 조항이 하나가 더 달려요. 바로 뭐가 있냐면 여기 세 가지 항목이 보이죠. 하나, 두 개, 세 가지 항목이 보이죠.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거냐면 의원, 병원, 동네 병원 있죠. 동네 여기 제가 써놨어요. 일반 의원이 첫 번째 카테고리고 종합병원, 우리 보통 입원실이 있는 곳을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입원실이 그냥 있는 곳.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예를 들어서 우리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아산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각종 대학병원 있죠. 거기를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하는데 외래 통원과 같은 경우에서는 일반 의원 같은 경우는 1만 원의 자기부담금,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15,000원의 자기부담금, 그다음에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2만 원의 자기부담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각각의 금액 10,000원, 15,000원, 2만 원을 적용받은 것과 급여 10%, 비급여 20%를 합산한 금액 중에서 어떤 거? 더 큰 금액을 적용을 하게 된다. 작은 금액이 아니라 더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보통 외래 통원에서는 그렇게 막 큰 경우를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고요. 막 그런 청구가 되게 많죠. 저 감기 걸려서 저 약제비, 저 진료비랑 저 청구했는데 이거 좀 보험회사에 청구 좀 부탁드릴게요, 진코치님이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저한테 진료 확인서나 아니면은 이제 의무기록지 그 좀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세요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처방전이랑 근데 막상 보게 되면 다 합산해도 얼마가 안 된다, 10,000원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딱 단서를 딱 말씀드리거든요. 맨 처음에 의료실손을 가입을 할 때. 근데 또 까먹어, 고객님들이. 원래 잘 까먹죠. 저도 이제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일 때 까먹지. 망각의 동물이니까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서 행복한 거예요. 왜? 기쁜 일이 있어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기쁜 일을 또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또 어때요? 또 망각을 하니까 또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까먹는다라는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또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쉽게 풀어서 내용을 써놨거든요. 동네 의원 가서 진찰을 받았고 병원비가 10,000원이 넘지 않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왜? 내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10,000원이기 때문에. 또 동이나 아니면 구에 있는 종합병원, 아까 말했던 거 보통상적으로 입원실이 존재하는 곳 있죠. 그곳에서 병원비가 15,000원이 넘지 않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다. 왜? 내 부담금이 15,000원이기 때문에. 세 번째,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 대학병원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 병원비 2만 원이 넘지 않으면 청구할 필요가 없다. 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똑같이 내가 내야 되는 부담금이 2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죠. 하나 더. 여러분들 의료실비를 4월 이후부터는요. 옛날에는 아까 제가 위에 있었던 거 있잖아요. 4월 이전에는 입원, 그 다음에 입원 수술, 외래 통원, 질병, 상해 요렇게만 구분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비급여 항목이 따로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비급여 주사 항목, 그다음에 MRI나 도수 치료 관련 항목들 있죠. 요거는 다 따로 특약을 가입을 하셔야 되세요. 두 개가 분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요것도 영상을 하나 찍어서 글 일단 쓴 다음에 쓴 게 있어요. 요거를 제가 또 한번 안내해 드릴 건데 여긴 또 장단점이 있답니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이제 이게 왜 생겼냐면 보험회사가 손해율이 높다고 해서 이거를 따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특약이라는 거는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안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난 도수치료나 MRI나 비급여 같은 거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는데요. 나는 그냥 내가 정말 내가 크게 다치거나 정말 내가 몸이 정말 아프거나 나는 그냥 그럴 때 필요하지. 내가 뭐 도수치료나 MRI 막 이런 거 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그때 제가 만약 그런 거 쓸 게 있으면 이제 제 용돈으로 쓸게요. 이러신 분들은 저 특약을 안 넣으면 돼요. 근데 저 특약을 안 넣으면 장점이 뭐냐? 훨씬 싸져요. 그 보험료 자체가 훨씬 내려갑니다. 그리고 갱신이 되어도 갱신 인상률이 굉장히 적죠. 왜? 저게 왜 빠졌냐면 이것에 대한 그 청구가 너무 많았던 거야. 제가 만난 사람들도 디스크 있죠. 특히 허리 디스크, 그 다음에 이거 요추 디스크, 이런 경추, 요추, 흉추 여기 부분 있죠. 다 여기에 대한 디스크에 대해서 병원에 가니까 다 이거 실비 청구를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실비 갖고 있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이 실비 갖고 있어요?라고 하니까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실비 청구해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좋잖아. 왜? 도수치료 같은 건 1회당 막 10만원, 12만원 하거든요. 근데 뭐, 그걸 막 10번 하고 120만원이잖아요. 근데 내가 실비, 난 만원, 15,000원밖에 안 내는데, 청구를 하면은 120만원 내 돈을 안 나가니까. 좋다고 한 거야.
근데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디스크 환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냥 청구를 하면 되는 건 줄 알아. 근데 디스크 환자가 됐기 때문에 그 돈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에서 의료 수가를 막 이렇게 뭐 높여서 받으려고 이거 청구를 막 하면은 다 해준 거야. 응? 왜? 병원 입장에서는 청구한다고 하니까 환자가 좋아하지. 오, 선생님, 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좋아하고. 병원 입장에서는 돈을 버니까 좋아하고, 그쵸? 그러니까는 병원 입장에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도 보고 뽕도 따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 피해를 누구만 보냐? 약간 그 피해를 피해자, 환자만 본다라는 거죠. 당장은 내가 120만 원을 아끼는 것 같지만 갱신 인상률에 의해서 보험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다른 사람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 경향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쟤를 따로 떼놓은 거예요. 따로 떼놓은 거다라는 거. 그래서 쟤를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하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웬만하면 다 넣어주죠. 웬만하면 들어가세요 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는 알아요. 사람들이 또 조금씩 알아가더라고요. 비급여 주사, MRI, 도수 치료 같은 거 그냥 내가 띡 하면 가서 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사람들이 이제는 알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인데요. 어렵지 않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요거 도식도만 쫙 알아두시면 돼요. 내가 가진 의료실비가 질병과 재해상의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질병에서도 입원 5천, 통원 20, 약제비 10 혹은 25대 5 재해상에서 똑같이 입원 5천에 통원에서 외래 20, 약제비 10 외래 25, 약제비 25 이런 식으로 청구가 되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저 한도 금액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두 번째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고 내 부담금은 급여가 10% 비급여가 20%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또한 외래 통원에 있어서는 만원, 15,000원, 2만원 기억하시고 또 약제비 8,000원이에요. 약제비는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은 오늘 진코치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다 끝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제 명함이 있는데 저는 ABC 라이프라는 GA 법인에서 지점장을 역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요 위에 보시면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그다음에 저 핸드폰 번호 다 나와 있고 밑에는 네이버에 진코치를 검색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진코치를 검색을 하시면 여기 제일 위에 제가 나와요. 제 미니 홈피인데 이거는 또 창피해. 나 자꾸 저게 창피해. 요거를 전체 확대해서 보시면 제가 누군지도 나오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요거 영어 카페가 아니라 이제 제 전체 카페거든요. 그래서 제 진코치의 영어회화, 재무설계, 주식투자 이쪽에 들어오셔서 뭐 이제 재무설계나 고객 상담 공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상담 관련된 내용도 이제 작성할 수 있게 제가 하나 카테고리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원래는 영어회화 카페로만 썼는데 이제는 재무설계나 주식투자 재테크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 도움을 얻어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아가는 데 있어서 저도 성취감도 느끼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저도 이제 자연스럽게 돈이라는 것을 벌게 되는 생산을 만들어내게 되면 저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코치가 또 기념할 게 하나 있는데요. 유튜브에 드디어 구독자가 3,000명이 넘었어요. 3,005명인데 이제 여기 일상도 많이 올라오게 되고 영어회화나 뭐 이런 거나 제가 잘 활용할 거예요. 이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진코치 어느 채널이든 다 앞으로 잘 지켜봐 주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bye.